시청자 수가 늘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는 이 채널을 키우고 댓글 토론은 이 채널을 더욱 빛이 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12월 3일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철학 진리로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결코 정치나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별 흥미도 없고 가능한 한 언급하기를 피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큰 사건, 윤리나 철학적으로 매우 잘못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계엄 내란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 역사에 있어서 3년에 걸친 윤석열 괴물정권, 그 정권의 탄생과 몰락에 대해서는 언급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의 적폐청산과 민주화 과정 말미에 일어난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던 그러한 세력이 순리에 역행하면서 일으킨 반동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세기 이상 쌓여온 적폐, 독재, 부패 권력을 청산하고자 하는 민주화 과정의 마지막 진통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군대와 국정원과 경찰과 선관위,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인권위, 권익위, 이러한 것들, 행정의 주요 권력기관들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마지막 남아있던 검찰과 언론과 보수정당, 국힘당의 개혁의 마지막 추진의 흐름상에서 그 청산 대상 3세력이 합세하여 일으킨 반동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세기 이상 쿠데타 군사반란 독재 정권을 창출하고 또한 이에 아부 충성하면서 뒤를 받쳐오던, 그래서 개혁의 주 대상이 된 검찰과 조중동과 국힘당이 반동적으로 주동하여서 검찰 권력을 등에 업은 윤석열을 대선 후보, 당시 불임 상태에 있던 국힘당의 추천을 받게 하면서 탄생시켰던 그 정권이 일으킨 멀리 장기 집권과 통일 대통령까지 허황된 꿈을 꾸며 일으킨 친위 쿠데타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위장 사기로 검찰총장이 오르고 대통령직 권력까지 찬탈한 권력 지배욕의 미치광이 술 중독자 개망난이 윤석열, 그리고 성 지배욕과 사치 허욕의 강남 꽃뱀 출신 김건희, 여기에 재물 재산욕 부동산 투기꾼 최은순, 이러한 무한의 탐욕을 가진 화신들이 한 가족을 이루면서 대통령 권력을 차지했고, 청와대 집을 나와서 용산의 국방부 건물을 집무실로 쓰면서 국가를 통째로 사유화하며 패밀리 비즈니스, 온갖 부정 비리들을 저지르며 나라를 말아먹고 거덜내다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줄기차게 수사와 탄핵을 부르짖자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부정선거에 의한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군대, 국정원, 검찰, 경찰, 사법, 언론, 행정의 상위층을 장악하면서 남북 전면전까지 일으킬 그런 미친 생각으로 일찍부터 암암리에 마음에 두었던 그런 내란을 실행할 그런 기회로 보고 탐욕의 방아쇠를 당겨서 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동안 수차례 쿠데타와 군사 반란과 장기 독재를 경험했던 민주시민에 의한 그런 감시의식, 성숙되어 온 국민의 민주의식, 촛불 세력의 강력한 저항으로 내란은 진압되었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을 배출한 국힘당의 줄기찬 방해와 보수 꼴통들의 온갖 수작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재에 의해 파면된 뒤 지금은 체포 구금되어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부인 김건희 역시 수많은 과거 범죄들과 정치 관여 혐의로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으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내란은 본인의 장기 집권 독재와 부인 김건희의 허황된 통일 대통령의 꿈이 동기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반세기 이상 쿠데타와 군사 반란과 장기 독재를 해온 국힘당이 이 기간 동안 정권에 아부 충성하며 적폐를 쌓아온 검찰과 조중동, 보수와 기득권의 핵심 지역이 된 TK, 역술인들의 허무맹랑한 주술, 관상학 이런 것들이 충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영상물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물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와 뉴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정치나 역사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새로운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수정, 보완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물은 근세 한국 역사의 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윤석열의 괴물정권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 국가적 환경에서 탄생하였고 또한 왜 곧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국민은 이번의 사건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의 관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의 대부분은 내가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매우 우려하면서 국민들에게 경고했던 것들, 그 내용들이 주가 되는데요. 최은순, 윤석열, 김건희 각 개인의 탐욕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들이 한 조합으로 결집될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요약,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따라서
나의 설명이 영상으로 각 사진과 하나하나 맞도록 구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먼저 설명을 위주로 들으시면서 사진을 참조하시고 다음에 시간이 되시는 대로 사진을 별도로 깊게 살펴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물의 부속편으로 별도로 최은순, 윤석열, 김건희 각 개인의 탐욕의 형성 과정과 그들의 조합 형성 과정에 대해서 영상물을 만들었는데요. 윤석열의 권력 지배욕, 김건희의 성 지배욕과 사치 허욕, 최은순의 재물 재산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었고 이들의 새 탐욕들이 어떠한 한국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가족 조합으로 결합이 되어 국민의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고 그리고 바야흐로 계엄 내란까지 이르렀는지 그에 대해서는 별도 부속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부속편에는 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로부터 손편지 형식으로 받은 그의 대선 출마 지원을 요청해달라는 편지 또 간단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먼저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떻게 그토록 깊이 주술에 빠져 있었는지 말씀을 시작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주술과 역술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큰 허욕에 젖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욕망이 크고 현실적 여건이나 능력이 부족할 때 주술이나 역술에 묻고 의존하게 되는데요. 김건희는 자신이 어느 점술인보다 신통하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고 석사공부 주제로서 사주와 관련하여 몰두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천공, 무정, 건진, 본 이름은 전성배라고 하는데요. 건진, 백제권, 명태균, 노상원 등 역술인 또는 주술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해왔다고 합니다. 역술인들로부터 윤석열은 검찰총장과 대통령상이라는 관상을, 김건희는 국무와 여왕의 상이라는 관상을 들었다고 합니다. 역술인들을 대통령 비서실에 고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서 국가 주요직 인사와 중요 행사의 기일을 잡도록 했다고 합니다.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저 앞에 오방색 물품을 묻었다고 하고요. 국내 주요 행사와 해외 출장 일정, 계엄 선포 일시도 역술인과 같이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1조 원이 넘을 이전 비용에는 아랑곳 없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건물로 옮긴다고 갑작스레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매우 불길하고 용산은 용왕이 나오는 곳이라는 역술인들의 주문에 따랐지 않았나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윤석열 부부의 자유로운 출입, 그리고 외부인 접견, 여기에 인테리어 등 이전 관련 공사, 수의계약, 그리고 시민 시위나 전쟁에서 자신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 계엄의 선포와 지휘에 동의한 점,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는 과거부터 알고 있던, 그러나 공사엔 무자격 업체인 그러한 업체들과 대부분 수의 계약을 했다고 밝혀지고 있고요. 관저에는 일본식의 사우나탕, 다다미방, 그리고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애완견을 위한 전용 목욕탕 수영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 어떻게 직무수행을 해왔는가 간단히 보면은, 윤석열은 집무실에서 일상 근무 때는 물론 국내 출장실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친근한 검사, 후배 검사, 동료나 장관, 고위 공무원들을 불려서 폭탄주를 마시고 이튿날은 깨나지 않은 머리로 늦게 일어나서 위장 출근차를 운영하면서 결근하거나 지각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해외 출장을 가서 데리고 왔던 재벌 총수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서 저녁 내 술 파티를 해서 총수들이 무척 부담스러워했고, 어떤 총수는 이튿날 엘리베이터에서 구토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그는 깊은 술 중독에 걸려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중요 법률 15건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입법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국힘당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 선거 출마에 대해서 직접 지휘 관여하였고, 국가의 자산들을 싸게 경매해왔고, 외국 원조 방식을 통해 우회로 해외에 재산을 만들어 왔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처가의 마약 밀수 사건, 고속도로 설계 변경 사건과 더불어서 앞으로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입니다. 김건희가 V0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당선되었으나 실질적인 권력 서열은 V0과 김건희였던 것으로 수많은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김건희는 남편 윤석열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자주 사용하였었고, 자신의 심정을 건드린 자들에게 온전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도 폐관시킬 수 있다, 배반자 한동훈은 꼭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대선에 들어서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50대 50으로 공직자 임명권을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김건희는
대통령 집무 건물 5층에 별도의 집무실을 쓰면서 고급 선물을 받으며 여러 고위 공무원들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주치의로 성형 의사를 두었고 윤석열의 행사와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을 했었고 외국 방문 시에는 개인 접견실을 마련해 주도록 그리고 개에 대해서 특별 의전을 해주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외국에 나갈 수 없는 형편일 때는 윤석열의 외국 방문 약속이 취소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김건희에 의지한 것이 컸고요. 김건희는 외국 출장 동행 시 명품 사재기에 열중해서 외국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었고요. 많은 명품들을 세관 검사를 피하면서 전용기로 들여왔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공민의 지탄을 받자 검사들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서 핸드폰을 수거한 후에 조사를 받은 형식을 거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도록 그렇게 만든 바 있습니다. 그녀는 여름 휴가 때 거제도 별장에서 경호 인력들을 동원해서 해군 함상에서 물꽃놀이를 하고 노래방 기계들을 불러놓고 노래 자랑을 하고 피를 미리 뺀 물고기가 맛있다고 하면서 물고기 피를 사전에 빼서 요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계엄 체포 대상자 명단을 만드는데 최소한 한동훈과 최재형을 넣도록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김건희는 용산 대통령실의 천장을 옛 왕궁의 천장을 본떠서 만들었고 창덕궁, 경복궁 등 고궁들을 돌면서 옛 임금들이 썼던 물건과 도구들을 수십 종 반출하여서 곁에 두고 사용했고요. 어주와 임금이 앉던 자리에도 앉아보고 윤석열과 함께 명성 황후가 쓰던 침실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고궁의 금지구역에 어떤 의식을 하고 어떤 부적을 붙였는지 모를 일입니다. 통일 요왕이 되고 싶었던 주술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녀는 수시로 마취제 프로포폴을 맞으며 성형수술을 해왔고요. 투자 전문가들을 관저에 수시로 불러들여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돼서도 주가 조작이나 투기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떻게 계엄 준비를 해왔는지 간단히 말씀드려보면은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전두환의 치적을 칭송한 바 있고요. 박근혜를 방문하여서 TK 지역 세력을 우군으로 확보하는데 열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 비서실, 정부 각 부처, 검찰, 군 특수부대, 국정원, 사법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등 국가 중요 기관장들의 자기를 추종하는 검사들, 그리고 장성들,
비서관 장관들을 임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을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로 몰아붙이고 민주시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는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를 하고 고출력으로 방송을 하고 삐락을 살포하고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작전을 하고 그러면서 북한을 극한으로 자극시켰습니다. 계엄선포 이유를 조성할 목적으로 북풍 지원을 요청하려 하다가 실패하자 드론을 김정은 집무실 부근까지도 보내 전단을 살포하고 국지전을 넘어서 전면전 전쟁까지 각오하면서 계속 북한 정권을 자극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민감한 자극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 큰 다행이면서 왜 그랬는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시간 나는 대로 역술인들과 보수 우익의 허황된 그런 선동 내용, 유튜브 이런 것들을 청취하는 데 몰두했고요. 보수 개신교, 사이비 종교, 신천지, 통일교 그리고 꼴통 우익들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의 우익들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져왔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조중동과 재벌 기업들에 계속 밀착했습니다. 김건희는 비서실의 김태효를 이용해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에게 계엄을 기획하도록 뒤에서 조정했고 실질적인 실행은 윤석열이 총괄하도록 임무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을 선포했던 그러한 과정을 보면은 계엄의 가장 기본적인 씨앗은 윤석열의 권력 지배욕, 이에 이어 김건희, 최은순 3대의 탐욕의 조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합해서 권력을 잡으니 더욱 신속히 권력의 맛에 빠져들었고 온갖 권력 맛을 누리면서 국가를 통째로 완전히 사유화할 수 있었습니다. 계엄 내란의 전체 기획은 부의제로 김건희가 맡고 김태효와 노상원 그리고 역술인 이들을 거느린 부의제로 김건희가 전체 기획 그리고 실행의 감독은 윤석열이 맡는데 이상민, 김용현, 여인영 등 소위 충암파를 중심으로 해서 군, 내각 이런 조직들을 윤석열이 거느리면서 실행 감독을 윤석열이 담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계엄 선포 직접적인 방아쇠는 김건희가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백 수수 이런 것들로 계속적인 촛불 시민들 수사 요구에 견디지 못하고 쫓기면서 다급해지고 다른 편으로는 역술인들의 국무 통일 여왕상 윤석열 뒤를 이어서 통일 대통령이 되어볼 그런 허욕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서둘러서 날짜와 시간을 잡아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도록 다그쳤을 그런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직접적인 동기에 과반석이 넘는 야당
입법 행위들이 참기 힘들었고 조중동이 충동질하고 검찰이 뒤를 봐주고 국힘당과 골수 보수 우익이 힘을 보태고 그래서 계엄 방아쇠가 당겨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엄내라는 국힘당, 조중동, 검찰의 핵심 보수 뒤에 천공, 건진, 백재권, 노상원, 명태균 등 역술인들이 충동을 하고 그리고 김현장, 로펌, TK 세력, 사법부, 재벌, 그 우익의 행정 관료들이 뒷받침을 하고 이만희 신천지, 전광훈의 사랑교회, 한학자의 통일교, 김장원의 개신교 등 사이비 우익 종교들이 또한 뒷받침하고 이런 보수 기득권 세력에는 물질주의, 출세주의, 지역주의, 주술, 역술 그런 추구 경향들, 국민들의 경향들이 같이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란이 진압되고 현 상황이 유지되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은 촛불 시민들은 적폐 청산과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검찰과 언론의 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발탁이 되자 그 음흉한 권력력을 감지하면서 음흉한 그 탐욕을 규탄했고 그가 위장사기로 보수 국힘당에 입당하여서 대통령으로까지 당선되자 그 탄핵과 퇴진을 더욱 완강히 주창했습니다. 그에 의해 계엄이 선포되자 오목한 겨울 추위에도 눈을 맞고 코팅된 포를 둘러쓰고 얼음장 위에 앉아 밤을 새워 울부짖은 민주시민들이 많았고요. 그 뒤에서는 식당차와 주먹밥으로 그리고 사전 결제로 커피와 식사를 지원했습니다. 계속되는 집회에도 조금의 폭력이 없이 때로는 노래와 흥으로 지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리고 집회 뒤에는 조금의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생사를 걸다시피 김건희 수사와 윤석열 탄핵을 외쳤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자 번개처럼 단숨에 국회로 모여 장갑차를 막아섰고 무장 군인들의 총을 손으로 잡으면서 항의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세력 국회의원들은 단숨에 국회로 달려와서 담을 넘어서 의사당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 탄핵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우여곡절의 파면을 거쳐서 탄핵되고 파면이 되었으나 윤석열의 내란 핵심 세력은 국방부 건물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소총은 물론 헬리콥터 체포조에 대비하는 개인용 미사일까지 동원하면서 경호 인력을 중무장시켜 경계를 서게 하고 그리고 관제를 요새화해서 수차례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고 관저에서 숨어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와 경찰에 숨어있는 내란 동조 세력은 온갖 방법으로 체포 구속을 방해했었고 겨우 체포에 성공했으나 계산 방식을 바꾸면서까지 구속을 풀어주었다가 국민의 완강한 거부에
다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가족 3인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이 그 탐욕들을 부리다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들이 반동으로 준동하다가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남긴 채 이제 수사를 받고 구속되어서 그리고 핵심 세력은 무기징역 이상 사형까지 당할 그런 운명이 있는데요. 북한을 자극을 해서 국지전은 물론 전면전까지도 각오했던 그들의 악랄함으로 보아서 그들의 반역죄로 보아서는 핵심 세력은 당장 사형 몇 번의 사형을 당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형제들을 반대합니다마는 이 정도 악랄한 내란범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의 적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내란 세력의 아주 깊은 뿌리는 일제 식민에서 식민사관 4대 세력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이승만의 부정선거 장기독재,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장기독재, 전두환 국민학살 군사반론, 노태우 군사정권 승계, 이명박의 사기정권 부패, 박근혜의 세습 무능 부패정권, 이러한 보수 우익 반세기 독재 부패 정권들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정치, 경제, 사법, 언론, 문화는 물론 군, 경, 검, 국가 중요 권력기관들을 장악하면서 보수 기득권이 형성이 되었고 이들이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반통일, 반민족, 지역주의와 함께 온갖 부정과 행패와 적폐의 주류로 자리를 잡아왔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대한민국 적폐의 씨앗이요. 박정희 쿠데타 장기독재는 적폐의 뿌리박기라고 할 수 있고요. 전두환 국민학살 군사반란 정권은 뿌리를 더욱 깊게 자리잡도록 하는 그런 정권이었고요. 노태우 이명박 정권은 나무 몸통과 줄기의 무성한 번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박근혜 정권은 적폐의 병든 열매, 즉 악과 병든 열매를 맺는, 그래서 불임하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임나무가 되는, 그럼으로써 윤석열 정권은 그런 썩은 불임나무의 접목을 통해서 정권을 지속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인데요. 윤석열은 그래서 별종이죠. 변온으로 치면은 피, 잡풀 피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보수, 우익, 쿠데타, 내란 세력, 이것이 바탕이 되면서 윤석열의 광란에 그러한 계엄, 내란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란 세력의 책임성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는 내란 세력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일가족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그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후보로 내세웠던 국힘당은 내란 정당으로서 해산이 되어야 하고, 그가 자랐고 일찍부터 가장 절실한 청산 대상이었던 검찰은 즉시 해체가 되어야 하고요. 대한민국의 적폐의 원천,
조중동은 폐관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서 국민을 충동질하고 거짓과 선동으로 지원했던 국힘당 국회의원들, 특히 계엄 내란에 깊이 관여했던 국회의원들은 탄핵 파면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무척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흠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의 투표를 해서 그를 당선시켰던 그런 유권자들, 특히 그 중심이었던 TK 지역 유권자들은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하늘은 한반도와 한민족,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나락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적어도 몇백 명이 즉시 죽고 몇천 명이 구속되고 10년 이상 윤석열 독재 정권이 계속되고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황된 허욕으로 엄청난 피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났을지 모를 일입니다. 촛불 시민들이 인내와 슬기로 만들어낸 민주주의에 대한 새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만만치 않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언론 개혁과 TK 지역 정화입니다. 조중동은 민주주의 언론을 내세우면서 완강하게 개혁에 항거할 것이고, TK는 보수 기득권의 핵심이면서 재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못 다루면 다시 내란 세력과 동조하면서 역공을 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큰 불은 꺼졌지만 잔불은 아직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한 세기 권력을 잡아온 뿌리를 깊게 내린 종양과도 같은 암적 세력입니다. 넓게 번지고 깊이 파고든 그러한 암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냉철하고 신속한 그리고 과단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병균들은 수시로,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더욱 심하게 발악합니다. 앞으로도 큰 진통과 고통이 남아있는데요. 전체 배경을 좀 더 넓게 말씀드려보면, 물질 성장 우선주의가 무한 경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탐욕, 주술, 술, 사기, 부정과 부패의 근원이 되어오고 있는데요. 물론 근원을 끝까지 추적해가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굳이 그러할 필요까지는 없겠지요. 인간은 수시로 잘못과 실수들을 고쳐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과 과정상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던 원인들은 찾아져야 하고요. 크게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물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내란 세력은 특검에 의해 수사되고 검찰은 해체 단계에 와 있는데요. 내란 주동, 동조, 지원 세력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만, 국힘당은 해산되고 조중동도 폐간되어야 합니다. 일제 식민 이래 한 세기 동안 쌓여왔던 적폐가 깨끗이 청산되고 촛불 혁명이 완성되고, 그래서 한반도 정통 세력,
진짜 주인이 반민주, 사대, 반민족, 반평화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민주, 자주, 민족, 평화 세력으로 복원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은 평화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를 거치면서 평화 통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민족의 제2의 번성기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다 성숙된 철학과 지성, 진보된 민주주의에 의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건전한 민주국가로 성장하기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한민족의 사명이요, 앞으로 한반도가 나아갈 길이라 온참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참은 4년 전에 유튜브에 온참이 바라는 한반도 한민족의 미래라는 영상물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대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반복해드리면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처럼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개인들의 탐욕의 발생, 그런 형성 과정과 그들이 부패 타락한 행위들, 그리고 이들이 합해서 윤석열 권력이 만들어지고 계엄 내란까지 왔던 그런 과정, 이들을 별도로 부속편 영상물로 만들었습니다. 병행하여서 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